반갑습니다. 세라자대 TV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는 세라자대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현대 아시아의 퍼스트 레디들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베트남의 고디 누 부인, 그러니까 마담 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또 제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동남아나 우리나라가 다 식민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주로 조공을 바치고 일본에 이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랬고, 저 동남아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필리핀은 그건 한 300 몇십 년간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말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해가지고 20세기 들어와 1946년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을 했고, 좀 베트남은 그 이제 프랑스 식민지 있었어요.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고디 누, 이 마담 누는 엄격히 보면 퍼스트 레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디는 우리가 보면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나 보통 왕후는 퍼스트 레디라기보다는 그냥 왕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딸로서 그 대신 역할을 한 건데, 이 마담 누는 그 대통령의 동생도 딸도 마누라도 아닌 것이 마누라보다 딸보다 더 이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여잔데, 이제 마담 이 원래 이름은 트란 루 스완인가 하여튼 베트남 이름을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베트남도 제가 알기는 한자 문화권이지 싶어요. 그러면 한자로 쓰면 그게 아름다운 범을 나타낸다는 거는 베트남 말이 그렇다는 건 그거 우리나라 치면 미춘이든 하여튼 그 비슷한 그런 뜻이겠지. 그런데 1924년생인데, 그러니까 저 소라야 왕비는 32년생인데 이 조금 생인데, 어쨌든 그게 베트남 왕조 말기에 이렇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여자가, 아버지는 그때 당시 프랑스 식민지로서 프랑스가 교육받으면 어쨌든 대단한 집안이거든. 그때 당시 사정으로서 이제 아버지는 프랑스 가서 프랑스식 현대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제 베트남 귀족집 딸이고 이랬는데, 거기서 딸로 태어나가 한 20여 명이 정월 거느리면서 좀 떵떵거리고 살다가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외국에 유학을 안 가고,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하면 상당히 알아줄 때니까 30년대 이 무렵 같을 때는. 그래 이제 그게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학교, 프랑스인 학교에서 그때 졸업도 안 하고 그 나와가지고 불어 번역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이제 고디 누를 만나가 결혼하는 게 1944년, 그러니까 딱 20살 들던 해에 이제 결혼하는데, 그게 제가 인명사전에도 이래 고디 누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런 고디 DM은 내가 있는데 고디 누에 대한 그거는 확실히 없더라고요. 그냥 고딘 DM이 막내 동생으로 그건 이력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생물 연도 같은 그런 거는 분명하지가 않아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고딘 DM 대통령이 1901년생인가 이렇고, 마담 누가 1924년생인데 마담 누하고도 나이가 차이 있고, 막내 동생이니까 형하고도 나이가 차이 있고 이래가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이 마담 누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 엄마가 고딘 DM 대통령이나 고딘 누 수상이 자기 엄마가 그 마지막 황조의 사촌 여동생이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왕족이니까 바로.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형은 고딘 DM 대통령은 1901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죠. 그때도 이미 왕조 마지막에 높은 벼슬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왕이 자기 집안 삼촌인데 그 왕실로 자꾸 힘이 없어지고 하니까 더 프랑스 식민지 그 지배를 당연히 받아들여 그거 자꾸 기대를 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 거라.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때부터 이미 공산주의 사상이 1900년도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할 때고 이러니까 공산주의도 싫고
나라가 저 프랑스 지배하에 있는 것도 싫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24살인가 이럴 때 대단한 배설자를 내놓고 야인으로 돌아가 있다가 외국에 망명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막 유럽, 미국으로 이래 다니면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는데 한편 그 임시에 이제 고딩 누는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때는 당숙이지 엄마의 사촌 오빠인가 이러니까 그래 이제 자꾸 자기 형을 불러와가지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그 정신 야망이 있었겠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다지고 하면서 자기 형을 자꾸 불러오라 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단한 양반집 아들인데 왕손 집안 아들인데 프랑스 식민지도 반대하고 공산주의도 반대하고 자유주의로 자처하고 이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는 거라.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 이제 그런 게 싫다고 망명 가쁘고 그래가 이제 그 한편 그 사람은 이제 망명 생활하면서 1950년대 초 이래 미국의 이제 30대 그 상원의원이 된 케네디 대통령하고 이래 많은 교류를 하게 이제 대가 월남이 자유진영으로서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54년 일단 넘어와요. 베트남으로 수상으로 이제 치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동생이 못 산 것, 이 대통령은 바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54년이 들어가 55년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한편 그 임시였던 1954년 그게 제네바 협상에 의해 가지고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54년도에 갈라지게 되는 거. 그 우리는 38도선인데 베트남은 17도선을 근거로 남쪽이니까 17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이제 호지명이 다스리고 남쪽은 지금 왕이 다스리는데 그래서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으면 그 너무나라 왕이 기대를 하겠어. 우리나라도 고정인 건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미 막 55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해가 56년에 이제 고딘 누가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고딘 디엠이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그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면 퍼스트 레디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을 막 25살에 관직에서 그만두고 야인으로 있으면서 외국 나가 돌아다니고 망명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결혼을 안 해. 마누라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고딘 디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거 재수가 딸같이 나이도 24살이나 적은데 막 프랑스말 바라바라바 하고 똑똑고 잘났고 막 이러니까네 막 이쁘게 보였던 어쨌든 동생을 대통령궁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재수를 이제 임시로 이제 퍼스트 레디 시키. 그래 이 사람은 막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지 남편도 꽉 쥐고 시수까지 꽉 쥐는 거라.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바보고 어리석어서 그런가. 저는 지금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신문을 보면 맨날 63대 당시에 그때 보면 월남에 성녀들 분신한 거 학생들 데모하는 거 공무원까지 나오고 데모하는 거 그거 말고는 베트남에 대해서 할 게 없어요. 고딘 누가 그때는 수상경 국무총리였는데 탁 근육 모자 쓰고 그 선글라스가 아니고 라이방 이래 시커먼 거 끼고 이런 이 큰 뭐 짝대기 해초리 하는 쪽 이래 지시 그런 사진이 신문에 나왔고 마담 누 고딘 그 이제 이름이 드랑르스완인데 이제 누 부인이라 마담 누라 그런 거 그 고딘 누의 부인이라 이런 말이지. 그건 이제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그걸 해도 중국이나 일본을 해도 그거는 스페인 필리핀은 스페인에 했고 베트남은 하니까 그 사람들 상류층 생활들 굉장히 서구적인 거라. 그 여자가 막 날뛰고 하는 게 막 열 신문에 나오고 막 그 둘이 부부가 나오고 이래 나오는 거 신문에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 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되고 나는데 이 사람들은 인자 내 세상이라고 생각을 것 같아. 참 어리석고 바보지. 내 세상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리 할 수가 없지. 어떻게 그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다 참 요새 젊은 애들 말 개무시하고 저거 마음대로 해보는 게 일단 그러니까 마담 누 저거 친정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는 프랑스 가서 교육받고 대단히 교육받은 사람 맞아요. 그 주미 대사 저거 엄마는 주 유엔 대표 대사 저거 삼촌들은 내각에 엮고
일가 친척 막 사돈 팔촌만 돼도 막 다 치이되고 막 다 효주게 차려 이래는 그렇다 하면 아나무인이면 우리 아나무인 요새 보잖아요. 아나무인이면 그 정권이 어떻겠어요? 이 여자 지 마음 먹은 대로 앉아서 조절해 법 다 바꾸는 거라. 막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저는 막 무섭고 겁나는 거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래도 교등교육을 받았다면 생각이라는 걸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 우리가 이런 말 내죽을 짓을 한다고 하는 짓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지죽을 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가 막 그때 당시 이미 남북 월남으로 다 갈라서는 상태에서 남쪽 월남도 그러니까 농경국가잖아요. 이모작하고 1년에 이모작하고 그러니까 농촌은 거의 다 베트콩에 지금 선동에 넘어가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펴고 뭐를 알아야 일을 할 건데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참 인간은 역사에서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다면 저는 인간 세상 일어나 수없는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가톨릭 집안이고 베트남 국민의 75%는 불교도. 그런데 자기 동생이 이제 형제간이 많다고 그 중에 대주교가 막 추경이 없으면 대주교가 그 베트남이 제일 가톨릭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형이 동생 주교 보러 간다고 가면 그 이제 동생이 있는 왕도 후엔가 이런 도시에 가는데 큰 천주 깃발 천지를 만들고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났는 거라. 그 국민들 그는 막 그래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민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이제 그 양력으로 5월달에 4월 초반에 딱 들어섰는 거라. 그래 불교 생산을 하게 사원도 철폐하고 불교 깃발도 아무것도 못 날아가니까 난리가 천지가 디비지는 거라. 그래 이제 막 여름부터 해가지고 성녀들이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틱광둑이라는 자 60, 72살 먹는 성녀가 너무 사원을 폐지하라 그 말도 아니지. 자기가 가톨릭 믿는 거는 좋은데 왜 넌 국민의 75%가 믿는 불교를 사원도 폐쇄하고 없애라 하니까 저항을 뭐 데모를 하다가 이래 이제 분신을 처음 하는 게라. 틱광둑이라는 이 이제 70살 먹는 그때 신문에 났거든. 저 안 잊어버려. 벗고 앉아가지고 이래 있는데 사람으로 막 불꽃이 올라가는데 안 쓰러지더라고. 나중에는 막 순간적으로 잡아가 쓰러지는 사진도 보고 이러는데 그거는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면 그거로 출발점을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국민이 안중이 없었으면 이게 마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불교가 성녀를 바베큐로 만들려 한다. 표현을 그래 했는 거라. 그럼 저 남편은 고디누는 어떻게 말하냐면 바베큐 되는 중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기름 줍구만 석유는 줍구만 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디비지는 게 그럼 또 몇천 명을 구속시키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선임만 있는 게 아닌데 나라가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선임 사명 불타 죽고 나면 손뼉 치고 싶다고 석유 기름 더 줍구만 하고 이래 되니까 이제 성녀들만 들고 일하다가 나중에 대학생들 들고 일하고 공무원까지 들고 일하면 다 일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이제 급하지. 그 미국에서는 그 전에부터 이제 그렇게 미국 정보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딘느 부부를 조금 멀리 하라고 일단은 약간 뒤로 물러가게 할게 그래 못한다면서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재수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너무 나가면 재수 씨가 너무 나가면 내가 결혼해가 퍼스트 레이디 자기가 박탈시켜보겠다고.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래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케네디도 이제 자기도 카톨릭이고 이 사람이 카톨릭으로 이렇게 어머니 양으로 왜 도미노처럼 자꾸 넘어가 차이나 반도가 공산화 될까 싶어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하잖아요. 공산화 될까 싶어가 도와주려고 해. 끝도 없고 사원까지 철폐하려고 이러니까 미국도 이제 손을 떼려 하는 거라. 그래 하다가 이제
10월인가 데모가 일어나 막 난리가 디비지고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군인도 이제 그 비밀 경찰 총수권 그 내무장관이 지고 있으니까네 붙어가지고 살아남나 안 그러면 우리가 반란하나 그런 거 보고 있었겠지요. 그래 하다가 결국은 막 공무원들이 대방가 막 자고 살면 성녀가 분신하고 이래 되는 거라. 그게 그때 당시 베트남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나 하면 공산주의 선동령가 맞아요. 맞아도 이미 국민들 85% 농민의 85%가 베트콩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말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게 일단 완벽한 민주주의 사상이든 그런 말 들으면 놀라겠지만 너가 하는 거나 그 사람이나 모른다 이래 생각했네. 이미 1954년도 제네바 협정 때문에 베트남이 남부로 갈라질 때 북쪽에 있던 카톨릭 신자들 다 내려왔는 거라. 종교 자유가 없으니까 공산주의 세상에는. 그래 하고 이제 63년도 결국 10월인가 이래가 군부 구태타 군에 잡혀가 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동생은 죽고 이 부인은 이제 그때 당시 미국 가가 있었는 거야. 미국 가가 있어서 화를 면했는데 미국이 이제 자기를 거할락한다는 이유를 알고 자기를 이제 좀 멀리 하라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 하면 베트콩하고 비밀 협상을 하는 거라. 그래 비밀 협상을 내가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되 영세 중립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왜? 영세 중립국이면 자유진영이 미국 군인이 주둔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저거 이제 손을 떼야 되니까. 그래 하다가 사건이 나고 이 사람은 죽고 마담 누나 이제 미국에 있다가 화를 면했는데 자기 자리도 아닌데 우리 요즘 누가 그래 말했죠. 집 지키라고 데려다 놨더니 안방 차지하려고 딱 그 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자식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을 알 수 있다고. 자식이 알고전 거는 절대 엄마 탓이거든요. 물론 막 특별히 막 통제가 안 되는 자식도 있겠지만 엄마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 자식은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맹모 삼촌의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막 나대는 거는 그건 남편 탓이라고 보거든요. 봉건주의 사상이라서 꼭 놀리려가 아니라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여자가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재수도 좋지요. 남편하고 대통령 시수가 남편하고 꽉 쥐고 아니 뭐 대통령 마누라 더하게 막 법도 바꾸고 전국 여성 동맹 만들어 지가 그 대장하고 막 지 마음대로 해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톨릭 깃발을 막 꼽으면서 불교 연등 그니까 이제 사월 촛발 행사 못하게 하니까 이제 분신을 하니까 바베큐가 필요한 손뼉 쳐주겠다. 앞으로 바베큐가 더 나면 손뼉 쳐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 바보죠. 그죠? 그래가지고 왕조도 비겁하고 힘없은 왕조도 망하고 그 대통령도 망하고 군사정권이 조금 들어하다가 결국 1975년 베트콩에 넘어가잖아요. 그때 우리 많은 사람이 기억할 겁니다. 포트피플 이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땀을 넘고 헬리콥터 타고 굉장했죠. 그 사람은 아마 저는 그때 딱 30인가 30대였어요.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나라가 망하는 건 저런 거구나. 그래 아우성을 치고 막 부모가 자식을 대사관 담에 넘기고 기 올라가다가 끄다 땡기고 올라가고 왜? 거기 들어가면 미국령이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보트피플 있죠. 배 타고 어디든지 다른 나라 떠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저는 왜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는지 우리나라 내가 저기 강우병 사건 때 내가 참 인간 어리석구나 싶었어요. 우리나라 그 문명률도 높고 우리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랐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내가 대학을 헛대학 시킨 거야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생각이라는 하고 판단이라는 걸 해야지. 너 말이 서울로 거 웃음먹기 꽃감미로 넘어가면 그 결과적인 책임은 선동한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져요. 내 몫으로 돌아오고 내 책임은.
그 여자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내 나라 국민이 분신을 하는데 그 바베큐라고 손뼉 딱딱 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나 그거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막 검색도 안 하고 안 찾아봤는데 그게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 인간이 무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다 싶어요. 한 나라를 완전히 나라 말아먹는 건 또 고사고, 저거 구조를 다 멸망, 물론 저 자식들은 자식 넣어야 되니까, 뭐 외국 가가지고 살아있는가, 뭐, 친정에서부터 재산이 수없이 많았고, 저 시댁에 재산이 수없이 저 자식들은 뭐 또 우리 또래 돼가 지금 살고 있겠지. 43년에 결혼해가 자식 넷을 낳았다니까. 우리 전후 안 되겠어요. 그래, 어리석가 나라를 망국을 이끄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의 세 번째 부인이 된 사라 대위 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